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확률과 통계, 나형과 가형의 문제들을 한번 지금부터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5번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 그리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일단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은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즉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조건부 확률의 구하는 방법 다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자, 먼저 A가 일어나야겠죠. A가 일어나는 확률 분에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이 B는 B만 되는 것이 아니라 A를 동시에 만족을 시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서 보니까 이 PA의 값이 나와 있어요. PA가 저기 보니까 5분의 2로 나와 있죠. 따라서 이 문제는 A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 요 확률이 무엇인가? 요것만 잘 구해낼 수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걸 풀 수 있는 조건이 어디에 나오는가를 잘 살펴보니 여기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나와 있죠. 그래서 P, A 또는 B가 일어날 이 확률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여기에서 A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값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볼까요? 10분의 9라는 값은 A의 확률 5분의 2, B의 확률 5분의 4. 얘는 모르겠어요. X라고 둡시다. 그러면 요걸 여러분이 잘 통분을 해보시면 자, 이게 5분의 6이잖아요. 5분의 6이니까 여기 10분의가 있네요. 5분의 6이니까 10분의 12에서 X를 빼준 요 값이 10분의 9가 되네요. 여러분 암산 저보다 잘 하시죠? 이 X의 값은 뭐예요? 그렇죠. 10분의 3이 됩니다. 즉 요거의 값이 10분의 3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요 값을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자, 분모가 5분의 2예요. 분자가 10분의 3입니다. 곱하기 10 했더니 답은 4분의 3. 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4개의 수 1, 3, 5, 7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수를 A라고 하고 4개의 수 4, 6, 8, 10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수를 B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A분의 B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확률은? 하고 물어보았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전체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부터 먼저 살펴보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A는 1, 3, 5, 7 4개 택할 수 있죠. B는 4, 6, 8, 10 4개 택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4가지 곱하기 4가지가 되어서 16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이 16가지가 어디에 들어가냐고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한 이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분모의 16분의 뭔가가 된다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자, 조건이 있는데요. 자, 1보다 크고요. A분의 B가 4보다 작대요. 여러분 분수로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A는 4개밖에 안 돼요. B도 4개밖에 안 되죠. 모든 거 1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A를 양변에다가 곱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럼 이 B라는 값은 이렇게 A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A라는 값은 아시다시피 저기서 보니까 1, 3, 5, 7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이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A가 1이 됐다고 치면 B는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요걸 만족을 해야 돼요. 그걸 만족하는 B가 있나요? 어이구, 없네요. 그래서 없어요. 두 번째, 만약에 A가 3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부등식을 잘 풀어보니까 3보다 크고 그리고 3, 4, 12, 12보다 작은 거 몇 개 있을까요? 4, 6, 8, 10 다 되죠? 어이구 4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A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5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더니 B의 범위는 5보다 크고요. 5, 4, 20, 20보다 작아요. 이거 가능한 거 뭐가 있을까요? 4 탈락, 6, 8, 10 세 가지 있네요. 자, 마지막. 자, A가 7일 때
그때 b의 범위를 살펴봅시다. 자, 7보다 크고요. 7, 4, 28. 요 사이에 있는 b는 뭐가 있을까요? 살펴봤더니 7보다 큰 거는 8이랑 10 두 개밖에 없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모든 경우를 살펴보니 자, 쫙 세보니까 9가지가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요 9가지가 어디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 분자에 쏙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확률은 모든 16개 중에서 가능한 거는 9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형 12번 문제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어떤 근로자들의 일주일 근무 시간을 살펴봤더니 평균이 M시간, 표준 편차가 5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무자 중에서 이미 추출한 36명의 일주일 근무 시간에 표본 평균이 38시간 이상인 확률을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값이 0.933이라고 했네요. M의 값은 모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집단은 전체 집단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제일 큰 전체 집단인데 문제에서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로자들에 대한 것이 이 모집단이 되겠죠. 그리고 통계는 무엇에 대해서 볼 것인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주일 근무 시간에 대한 통계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모집단에서 모평균이 있을 거고요. 이 집단 내 평균이 있을 거고 이 집단 내의 그 데이터가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가 표준 편차가 있을 텐데 요거는 이 집단의 아주 고유한 성질이죠. 독특한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 명을 뽑지 않고 36명이라는 우르르 이렇게 이미 추출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36명에 대한 평균은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뽑을 때마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이 36명의 평균을 우리가 X바,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 표본 평균의 값은 그때그때마다 다를 텐데 그 값이 38 이상의 확률을 구해보았더니 0.9332가 된대요. 언제요? 이 집단이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모르는 이 모평균을 구해보라. 이게 문제의 흐름이죠. 여러분 봅시다. 그럼 어떤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냐면 구하라고 하는 것이 X바에 대한 물음이었잖아요. 그럼 X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X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안 뽑았어요. 표본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표본의 평균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X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X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 표본의 평균도 그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그랬을 때 X바는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가? 모평균이랑 비슷한 값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표본을 36의 크기로 뽑았으니까 36분의 시그마의 제곱 5의 제곱 요렇게 되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것은 38 이상인 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죠. 모든 정규 분포는 그냥 풀 수 없으니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죠. 자,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 38에서 평균을 빼주고요. 그리고 요 X바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여기 나누어야 될 텐데 X바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보니 여러분 이거 6분의 5의 제곱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다가 6분의 5가 들어가는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확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0.9332가 된대요. 여러분 정규 분포는 여러분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0이고요. 요 값이 뭔지 모르겠어요.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어느 알파라는 값보다 z가 크거나 같은 확률이 0.933이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알파는 이쯤 어디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만큼의 절반의 그 넓이가 0.5였으니까 요만큼은 0.4332가 돼야 되겠죠? 0.4332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를 만약에 여기 붙인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알파 그랬을 때 0.433이가 요쯤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를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알파라고 썼던 저기 세 번째 단계로 38 마이너스 m 그리고 여기에 6분의 5 요 값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8 마이너스 3은요
38 마이너스 m이죠. 38 마이너스 m은요. 넘어가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해주게 되면 쇽쇽 지워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m의 값은 넘기면은 m은 38에다가 4분의 5가 더해지는데 여러분 4분의 5는 대략 1.25인 거 암산하실 수 있죠. 따라서 이 값이 39.25가 되는 거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나형의 14번 문제입니다. 가형 9번 문제이기도 하고요.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 모양의 탁자와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하게 하고 이 5명의 학생 모두를 일정한 간격으로 탁자에 둘러앉게 할 때 A와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A, B를 포함해서 8명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5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8명이 있을 텐데 8명이 있을 텐데요. A도 있고요. B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8명이 있겠죠? 근데 A, B는 포함이에요. 이미 이 2명은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봤더니 6명이 있죠. 6명 중에서 A, B를 제외한 나머지 3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3명을 여기서 뽑아내야 될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6 이렇게 6명을 쓰고요. A, B 제외한 6명 중 3명을 선택을 하겠죠. 자, 예를 들어 3명 이렇게 선택이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친구들을 C, D, E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됐을 때, 자, 저 친구들을 앉혀야 되는데요. A와 B가 이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A와 B가 어디선가? 뭐 A, B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죠? 혹은 B, A 앉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 앉았든 간에 묶어서 삥 하고 돌려놔서 여기를 고정을 시켜버리죠. 자, 그러면은 A가 왼쪽이 될 수도 있고 B가 왼쪽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자, 요것은 A와 B의 자리예요. 자, 그런 다음에 C, D는 이제부터 보면은 A와 B가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각 자리들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다 위치가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세 개의 자리에 세 친구가 앉는 방법이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는 C, D, E 앉는 경우.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합시다. 6 컨비네이션 3 6 5 4 3 2 1 곱하기 2 곱하기 6 지워지네요. 자, 그러면은 5 4 20 여기 2 곱하기 요거 하면은 10이니까 12 곱하기 20이 되어서 240까지가 나오는 거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나형의 19번 문제입니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요.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반복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에서 작은 수를 A1, 큰 수를 A2라고 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에서 작은 수를 B1, 큰 수를 B2라고 합시다. 두 집합 A, B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A와 B가 공집합이 아닐 확률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이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A와 B가 지금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일 확률을 물어봤는데 우린 6건을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와 B가 공집합이 되는 그 상황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럼 확률을 P라고 할 텐데 여러분, 이 P는 1부터 6까지 이렇게 숫자들이 있을 때 거기서 두 개를 고르는 거죠. A1과 A2로. 그죠? 그래서 A1과 A2를 고를 수 있는 6개 중에 2개, 그리고 B1과 B2를 고를 수 있는 6개 중에 2개. 이게 분모가 될 것이고 분자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를 볼 텐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A1과 A2를 이렇게 골라내겠죠? 그 다음에 B1과 B2를 이렇게 골라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의 숫자는 모두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6개 중에 4개를 골라내야 되는데 그 중에 작은 거 2개는 A1, A2, B1, B2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줄 수 있죠.
나머지 하나는 결정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거의 값이 15 곱하기 2가 되어서 3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6건의 확률을 구해내면은, 자, 밑에는 아까 15였어요. 분자는 30이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약분이 되어서 15분의 2가 되니까, 15분의 2가 되니까, 여러분이 그 확률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이 P의 값이 15분의 13이 된다는 것을 사실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형 22번 문제입니다. x 플러스 3의 8승의 정개식에서 x의 7승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건 이항 정리에 대한 문제네요. 여러분, 이 이항 정리를 풀었을 때,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면, 8, 여기 8승이 있으니까 8C 아래에 x의 r승 3에 8 빼기 r승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에서 x의 7승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래 값은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8 컨비네이션 7에 x의 7승 3의 1승이니까 요게 8이죠? 여기 3이 있네요. 그래서 24 x의 7승, 따라서 답은 24가 되는 거를 좀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가형 26번과 나형 27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두 이산확률 변수 x랑 y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었더니 각각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2x가 2고 2x제곱이 5일 때 뭔가 여러분 y에 대한 이 통계량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a, b, c, d가 구하기에는 뭔가가 지금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첫 번째 일단 이 시도는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합이 뭐 1이네. 두 번째, 요게 2x가 2니까 뭐 곱해봤더니 이게 2네. x제곱도 한번 해볼까요? 뭐 a 더하기 4b 더하기 9c 더하기 16d는 이게 5네.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거 자체가 뭐 내가 그러면은 뭐 엉뚱한 짓을 한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살펴보고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없나, 그걸 잘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니까 뭐가 있냐면 특징이 좀 있어요. 일단 여기랑 확률이 서로 동일하죠. 그죠? 동일해요. 그리고 여러분 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 2, 3, 4가 있고요. 요 앞에도 1, 2, 3, 4가 있어요. 그리고 요 뒤쪽에는 다 1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이 y라는 저 식은, y라는 이 문자는, 이 확률 변수는 x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y라는 값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x를 10배 해준 다음에 1을 더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y는요, 이 y는 이 10x 플러스 1이니까, 그러니까 10 곱하기 2x 플러스 1이죠? 오! 뭔가 이렇게 빛이 보이네요? 여러분, 이 x가 얼마인지 봤더니 2예요. 그럼 이 값은 20 더하기 1이니까 21. 와, 이거 21이라는 거를 이런 복잡한 더러운 계산 없이 우리가 뭔가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vy를 구해내야 됩니다. 자, vy는 여러분 y가 아까 뭐였냐면 10x 플러스 1이었잖아요. 여러분, 분산의 그 규칙 알고 계시죠? 이 플러스 1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0은 앞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아시다시피 100의 10의 제곱의 vx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좋아요. 자, v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vx는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네, 이 x제곱, x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이 x, 네, 전체 제곱을 이게 빼준 게 되겠죠? 헉! 봤더니 여기 다 있어요. 5라고 나와 있고요. 요거는 요 안에 값이 2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00에다가 5 빼기 4가 되어서, 우와, vy가 100인 것도 이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게 나오네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21과 100의 합인 121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흰공 4개와 검은공 6개를 세 상자 AB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각 상자의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같은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상자가 3개가 있어요. ABC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ABC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넣어야 되는 공이 몇 개 있는가를 봤더니 흰 공이 4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6개가 있대요. 자, 이렇게 있는데 조건은 뭐냐면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머리를 한번 써보죠. 흰 공의 개수가 더 작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흰 공을 먼저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을 최소한 상자마다 2개가 되도록 집어넣는 방법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는 일단 흰 공 4개가 어떻게 흩어지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흰 공이 어떻게 나뉘어지나, 요걸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흰 공이요, 여러분 최대한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를 봤더니 4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4개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물론 0개, 4개, 0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개가 제일 많을 때도 있겠죠. 그 다음에 2개가 제일 많을 때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ABC로 적절하게 여러분이 먼저 분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우를 세볼 텐데요. 자, 4개를 A에 넣어도 되고 B에 넣어도 되고 C에 넣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예를 들어서 ABC라고 놓고 하나의 예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4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A에도 넣을 수 있고 B에도 넣을 수 있고 C에도 넣을 수 있겠죠? 자, A, B, C 중에 뭔가에 4개를 넣을 거예요. 그거의 개수가 3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 2개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검은 공을 2개씩 일단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무조건 집어넣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나한테 남아있는 검은 공이 몇 개 있을까요? 2개 남아있죠? 이 2개를 중복을 허용을 해서 3가지 선택을 2번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HE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HE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요거 4C랑 똑같잖아요. 이게 6이니까. 네. 첫 번째, 흰 공이 어딘가 4개가 한꺼번에 모여 있을 경우의 수는 18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어딘가는 3개가 있을 것이고 어딘가는 1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흰 공을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개, 1개, 0개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3팩이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검은 공을 또 이렇게 적당하게 채워줍니다. 자, 나한테 남은 검은 공 3개가 있어요. 3개를 3가지 선택을 중복을 허용을 해서 3개를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6가지고요. 3H3은 5C3이니까 10가지네요. 네. 네, 그래서 60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자, 이 케이스도 한번 보신다면 A, B, C가 있을 텐데요. 자, 어딘가 흰 거를 넣어야 됩니다. 그죠? 어딘가 흰 거를 넣어야 되고요. 여기도 흰 거를 넣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는 헷갈리니까 이렇게 지워 놓을게요. 자, 일단은 안 집어넣을 거 0개가 될 거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일단 흰 공을 집어넣을 방법은 3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검은 공을 2개를 넣고 남아있는 4개를 A, B, C를 계속 중복을 허용을 해서 여러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3가지 선택을 4번 반복해서 하면 되니까 요거는 몇 가지일까요? 자, 6C4, 6C2, 6C, 65 15가지네요. 3 곱하기 15가 되어서 네, 45가지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A, B, C에서
예를 들어 2개, 1개, 1개가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어디에 2개를 넣을까요? A에만 꼭 넣는 게 아니지. B에 2개 넣고 C에 2개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에다가 자, 검은 공을 적당히 채워줍니다. 일단 최소한도로 채워주고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대로 이제 넣으면 되겠죠? 3가지 선택을 자, 이번에는 몇 번 해야 될까요? 똑같이 4번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아까 방금이랑 똑같지 않아요? 네, 이것도 45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죠. 90에다가 150, 168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168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형 5번의 문제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8까지입니다.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뭔가 하나의 규칙이 만족이 되는데요. 이럴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여러분 일단 한번 보죠. 직선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말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 식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면 될까요? 4가 기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4라는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x만큼 갈 때의 함수랑 마이너스 x까지만큼 갔을 때 함수 값이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f 4 빼기 x는 f 4 플러스 x 이렇게 식을 주더라도 이게 4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조건임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죠. 첫 번째, 일단은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0부터 4까지의 확률과 그리고 4부터 8까지의 확률은 네, 0.5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대칭이라는 것도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을 잘 보니까 3배의 p에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이 확률은 무엇과 같다고 했냐면 4배의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을 이 확률이랑 같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걸 느끼실 수 있냐면 자, 봅시다. 요게 뭐랑 같을까요? 자, 보시면은 4라는 점이 있을 때 2부터 4까지의 확률은 대칭이 된다고 했었죠. 넓이가 대칭이 되니까 x는 4라는 그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넓이가 서로 같아지죠. 그 4부터 6까지의 그 넓이랑 같아지겠죠. 따라서 이것은 4부터 6까지의 넓이랑 같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뭔가 봤더니 자, 아까 4부터 8까지의 확률이 0.5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는 0.5에서 4부터 6까지의 확률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x라고 둔다면 3x는 뭐가 성립하는지 보니까 4 곱하기 2분의 1 빼기 x 요게 성립하네요. 그러면 3x는 요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2 빼기 4x 그래서 넘어갔더니 x의 값은 7분의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무엇인가 봤더니 2부터 6까지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4가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죠?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구한 것은 4부터 6까지였어요.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뭐 대충 이렇게 익숙한 그래프를 그려보죠. 자, 그랬을 때 요 그래프가 아까 7분의 2였잖아요. 근데 대칭이 되니까 여기도 7분의 2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두 개의 합인 답은 7분의 4. 요 값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았더니 어느 지역 신생아의 출생 시 몸무게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요. x는 3.4 이상일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조건을 하나씩 한번 보기로 하죠. 첫 번째, 3.4 이상일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규 분포의 그래프는 대충 우리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기지 않았겠어요? m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요 3.4라는 요 확률이 0.5인데 넓이가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와, 일단 우리 하나 했어요. 몸무게 x의 평균이 3.4라는 걸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네, m은 3.4예요. 자, 두 번째. 3.9보다 작거나 x가 3.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그것과 그렇게 표준화를 하였을 때 그 표준화를 한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두 개를 더했더니 1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오호, 어떤 건지 한번 보기로 하죠. 두 번째. 자, x가 3.9 플러스 p,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요거 우리 정규화를 한번 시켜보기로 해요. 정규화를 시켜보면 z라고 바꾸어 쓰고요. 3.9에서 평균이 아까 3.4였죠. 자,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죠. 그죠? 표준 편차 몰라요. 시그마라고 합시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요것과 자,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요렇게 해가지고 자, z의 분포가 이렇게 있을 텐데 마이너스 1이 여기인가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요만큼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확률이 이만큼 넓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부등호의 방향을 보았더니 작거나 같대요. 대칭시켜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1이라고 했을 때 이 아랫부분, 즉 제가 이렇게 흰색으로 색칠한 요 부분이랑 요 노란색 색칠한 부분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요 값이 1이 되어야 되는 거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따라서 본다면 여기서 본다면 자, 시그마는 놔두고요. 시그마는 놔두고 요 위에 거를 0.5를 계산을 했더니 1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네요. 따라서 m은 3.4, 시그마는 0.5죠. 0.5. 죄송해요. 요 정보를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뭘 물어봤냐면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네, x바라는 애가 3.5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나형 문제 풀 때 얘기를 했지만 x바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평균은 그대로 나오고요. 평균은 그대로일 거고 원래 평균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들어오는 것이 몇 명을 뽑았는가를 꼭 보셔야죠. 25명 분에 자, 아까 시그마가 0.5였죠. 그죠? 0.5의 제곱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요식 한번 잘 보세요. 이거 5분의 0.5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약분하면은 0.1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보면 z가 어떻게 되는가? 3.55에서 평균 빼고요. 그리고 우리가 표준 편차 0.1로 나누어 주겠죠? 자, 그러면 z라는 값은 0.15네요, 이거. 자, 0.15를 0.1로 나누었더니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0.5에서 0에서 1.5까지의 값이 아까 0.3433이가 있었죠. 얘를 빼준 값이 0.0668. 요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형 17번 문제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5개의 과학 동아리와 2개의 수학 동아리가 A, B가 있다고 해요. 동아리 학술 발표회에서 이 동아리들이 모두 발표를 하는데 첫 번째,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를 하던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수학 동아리끼리의 발표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넣던가 그렇게 하는 확률을 구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점검을 해보죠. 일단 여러분 모든 경우를 구해야 될 텐데 우리가 확률을 물어볼 때 분모를 잘 구해야 되겠죠? 분모를 잘 보니까 7개의 동아리가 모두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순서는 7개의 동아리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분모는 7팩. 자, 우리는 분자를 잘 구해내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죠.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먼저 한번 해보죠. A가
B보다 먼저 발표. 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발표 순서가 7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수학 동아리 순서부터 먼저 정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학 동아리는 2개니까 이 7개 중에서 제가 임의로 수학 동아리 순서를 2개를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치면 자동적으로 앞에는 A가 되고 B에는 B가 되겠죠. 따라서 7개 중에서 2개 자리를 내가 뽑아내기만 하면 수학 동아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7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과학 동아리 5개를 나열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거 놔둘게요. 7C2, 7, 3, 21 곱하기 5팩으로 놔둘게요. 나중에 집어넣으면 약분 될 거니까. 세 번째. 자, 수학 동아리 사이에 과학 동아리 2개가 들어가야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7개의 순서가 있을 텐데, 일단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패키지를 하는 거예요. 자, 수학 동아리, 그 다음에 과학 동아리 2개, 수학 동아리.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어 봅시다. 요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어렵지 않아요. 수학 동아리에 A랑 B랑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B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요렇게 패키지가 2가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과학 동아리는 5개 중에서 2개 왔으니까 3개가 더 남아 있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를 세워 봅시다. 여러분, 5개 중에 A, B 사이에 들어올 거 2개를 골라서 나열을 합니다. OP2예요. 그런 다음에 얘네끼리는 이제 한꺼번에 묶이게 되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4개를 나열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BA 사이에 뭔가 지금 2개를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패키지로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4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볼 텐데, 자, 이렇게 따로따로 셌지만 겹치는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겹치는 경우를 보았더니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경우는 앞에서 다 세웠죠. 여기 또 셀 필요가 없어요. 얘를 그냥 없애버립시다. 여기 뒤에 거는 어때요? 앞에 거랑 겹치지 않죠. 서로 이 사건과 이 사건은 그래서 겹치는 게 없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7팩이 있고요. 여기는 21 곱하기 5팩이 있고, 여기도 봤더니, 자, 5P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4팩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5팩이 있고요. 요렇게 하면은 5팩이 되죠? 7팩은 7, 6, 5팩 이렇게 쓸 수 있죠? 약분, 슉슉슉 다 지워줍시다. 그러면은 7, 6, 42분의 21 더하기 4, 25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답이 봤더니 어이구 3번에 있네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A와 B와 C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집합의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문제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C 안에서 B를 뽑아내야 되고 B 안에서 A를 뽑아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써볼 때요. 자, 적어도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자면 그렇게까지 많이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보세요.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을 수 없겠죠. 서로 다른 원소가 지금 이렇게 부분 집합이 되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한 가지 경우만 잘 뽑아내면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C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우리가 일부러 뭔가 하나를 뽑아내 보기로 해요. 만약에 1, 2, 3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B의 원소는 2개니까 이 중에서 2개 원소 빼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B 여기서 우리가 가능한 B는 1, 2가 있을 수 있고, 2, 3이 있을 수 있고, 1, 3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요 각각에 대해서는 또 A가 어떻게 나와요? 1이 있을 수 있고요.
2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모든 경우를 어떻게 셀 수 있는가? 자, 여러분, C는 X의 집합, 여기 원소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3개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C에 대해서는 지금 B를 보았더니 이 3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골라 담으면 되죠.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 담아요. 그리고 A는 이 B의 2개 중에서 하나씩 골라 담아야 되죠. 네. 그러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6, 4, 24. 요 경우에 대해서는 24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번을 보시면은 자, 이제 C는 4개에서 4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물론 한 가지밖에 없지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4개를 가져오고 B는 4개 중에서 2개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는 2개에서 1개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6가지, 요거는 2가지니까 6 곱하기 2가 되어서 12가지가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 번째도 저기서 보시면은 4개 중에 4개 C를 가져오고요. C에 있는 4개 중에서 B를 3개 가져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는 B에 있는 3개 중에 1개 가져오면 되겠죠? 이것도 12가지가 될 것이고, 마지막 자, 4개 중에 4개를 C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4개 중에 3개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A는 B에 있는 3개 중에서 2개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12가지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라는 확률만 잘 구해내면 되는데, 자,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더니, 자, 세 부분 집합을 뽑아서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5개 중에서 3가지를 나열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한 요 모든 경우는 다 세어봤더니 36가지에다가 24가지가 더해졌으니까 60가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15, 14, 13, 60. 자,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7, 2가 되고, 그래서 곱했더니 91분의 2. 이것이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형의 22번 문제입니다. 이항 정리의 문제네요. 이렇게 전개식에서 x의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항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반항을 한번 써보기로 하죠. 전체 6승이니까 6 컨비네이션 R에다가 그 다음에 x의 R승, 그 다음에 x의 제곱분의 4의 6-R승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이걸 한번 잘 해보니까 6 컨비네이션 R에다가 4의 6 빼기 R승, 그 다음에 x의 R승, x의 곱하니까 12-2R승 이렇게 아니네요. 반대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지수를 잘 정리해 주니까 이렇게 지수를 정리할 수 있죠. 자, 문제에서 x의 세제곱을 물었으니까 요 값이 3이면 되겠네요. 따라서 3r 마이너스 12가 3이면 되니까 r의 값이 5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따라서 구하라는 값은 6 컨비네이션 5에 그 다음에 4에 6 빼기 5 6이고요 4고요. 그래서 6, 4, 24 간단하게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